네, 오늘도 경고등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는 비행기. 몇 분 만에 수백 미터를 떨어졌다는 비행기 뉴스가 머리를 스칩니다. 이러다 그냥 훅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진땀이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좌석 벨트만 잘 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흔들림이 거칠거나 지속되면 패닉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벨트만 잘 매고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전문가의 말은 사실입니다. 난기류로 인한 추락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난기류를 쉽게 이해하려면 강에서 보트 타는 것을 상상해보면 됩니다.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은 곳에서는 강이 잔잔합니다. 흐르는 물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심이 얕거나 강폭이 좁은 곳은 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강물 각 부분의 속도와 방향이 틀려지면서 소용돌이가 일기 때문이죠. 이때 배는 요동치는데 하늘에서의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난기류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각 층의 공기의 흐름이 서로 다른 속도를 낼 때 소용돌이, 즉 난류가 발생하죠. 날개는 공기층에서 동체를 떠받치는 역할, 배로 치면 선체 역할을 하는데 크고 작은 소용돌이를 만나면 파도 위를 지나듯 흔들리겠죠. 하지만 아무리 요동쳐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비행기 역시 공기가 싹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 쭉 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순항 중인 여객기가 순전히 난기류로 인해 추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1985년 중화항공 006편이 4만 피트 상공에서 순항 중 난기류로 3분 동안 무려 7,000m를 떨어졌다가 겨우 자세를 회복하고 착륙에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난기류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도가 확보된 경우 웬만해선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줬죠. 즉 역설적이게도 순항 중인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추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다만 난기류가 위험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착륙 시 낮은 고도에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다행히 이 부분은 몇 차례의 마이크로버스트 사고 이후 공항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경고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난기류에 대한 대비 없이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몸이 천장에 부딪히거나 떠다니는 무거운 물건에 부딪혀 심하게 다칠 위험이 크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행기 앞부분에는 기상 레이더가 있어 전방의 난기류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하죠. 하지만 청천 난류 같은 경우는 수분을 머금은 구름을 동반하지 않아 탐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순항 중에도 좌석 벨트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날개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 비행기 흔들림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자리에 따라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버스의 경우와도 비슷하네요.